세 번째 내용은 세부 내용은 보고 안 받았다. 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세부 결정 과정 대표적인 거는 왜 초과이익 환수하는 제도를 없앴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보고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입니다. 심플합니다. 보고 내용을 특정을 해주면 제가 그 특정된 보고를 받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사님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제가 A를 물으면 A 답 좀 A 답을 하는 중이잖아요. 시간만 자꾸 가자.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얘기 정도를 보고받은 것이지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할 이유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예, 물론 큰 틀은 다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거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앞서 이제 초반에 이영 의원이 했던 질문도 있었고 역시 같은 취지의 이재명 지사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장동 관련 결재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여 건의 문서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서명을 했다. 결재를 했지 않냐. 그러면 다 알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이 요체인데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고 받아야 되는 것은 보고 받았고 보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보고 안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인데요. 제 사무실에서 저한테 보고해야 될 거 보고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 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료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료제도의 효율성인 것인 거죠. 지금 이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의 도시개발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사업을 한 겁니다. 통으로 다 넘겨준 겁니다. 여기서 큰 틀, 예를 들면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100% 못 가져가게끔 고정이익 사선 확정해라. 그리고 세계 금융기관 콘소시엄이 경쟁을 하는데 그중에서 금액을 제일 많이 성남시의 몫을 제일 많이 떼주는 데를 지정을 해라. 그다음에 경쟁 입찰을 해라. 그다음에 청렴서약서 반드시 받아서 나중에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 개발 사업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이런 큰 틀에서 지시는 당연히 하죠. 지시도 하고 결재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뭐 자질구레하게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유동규 씨가 민간업자들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인사권자로서 또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었겠죠. 예, 일단 보고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오늘 국감에서 내가 설계자다. 큰 틀에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을 합한 민관 개발은 내가 설계자지만 화천대유가 떼돈을 벌게 된 그런 세부적인 거는 거기까지는 내가 보고하고 승인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책임의 정도는?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자꾸 이제 선을 긋고 유동규 개인의 어떤 그 비리로 무마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 문제 거기에는 쟁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유동규 자르기다. 네, 유동규라는 분 자체가 2011년도에 이미 그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할 때부터 그 TF팀을 만들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조례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서 글로 옮겨가서 이 사업을 주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혼자 단독으로 이것을 다 만들고 행위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국민들이 그거는 납득할 리가 없죠. 지금 말씀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그 큰 거를 다 혼자 결정했을 수는 없고 아까 이영 의원이 그 국감에서 질의했을 때 유동규 본부장을 그러면은 그냥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통해서 그냥 했다라고 보여집니까? 그 당연히 그 이재명 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한 거죠. 예. 거기다 앉혔다고 봐야죠. 그런데 결국에는 성남의 시장으로 있을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데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금 관광공사 경기도 도지사를 할 때 경기도 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앉혔잖아요. 이게 어떻게 최측근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뭐라고 설명이 됩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네. 우리 오신환 의원님은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입니까? 이거 좀 난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아니, 최측근이라고 보기에는 그 유승민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고
사람마다 이제 주관적 개념이에요. 절대적으로 최측근은 이런 사람들이 최측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죠. 아닙니다. 임명을 했잖아요. 임명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인사권을 행사하는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이제 겁니다. 오신환 의원님 말씀이나 또 국민의힘 이야기들이 그저 이제 공감을 얻으려면 유동규가 최측근이어야 된다. 이건데 최측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최측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최측근으로 생각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이고 굉장히 개인마다 가치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측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더 정확한 표현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남도지사가 관리 감독하는 산하기관의 간부 직원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을 할 때 이재명 지사가 요즘 유튜브에 좀 나오던데 간부 회의를 하는데 이 민간개발업자, 로비하는 사람들 마귀라고 비유를 하면서 마귀한테 절대 얽히지 말아라. 그리고 성남시청 화장실에 있잖아요. 뭐라고 붙여서 있냐면 부패지옥 청렴천국, 부패적사 바로 죽는다는 거죠. 부패적사 청렴영생 이렇게까지 써붙여가지고 부패와의 단절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개념인 측근을 가지고 유동규하고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패즉사라는 말을 화장실에 썼 정도로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에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모습에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죠. 어쨌든 그러면은 핵심은 돈이죠. 유동규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 뭐 구급 공무원 시험 봐갖고 그 성남시에 공무원하다가 그 자리는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그 정무직이니까 그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이재명 지사 했죠. 이재명 지사의 직원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에 그런 어떤 정무직 공무원을 또 아니면 청와대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책임성을 갖고 자기의 측근이니까 안 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부정을 한단 말입니까? 간부 직원이고 안 쳤다 그래서 최측근이 그러니까 한 몸이죠. 최측근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동규와 이재명 시장의 한 몸이니까 유동규가 구속이 됐고 배임 혐의, 뇌물 혐의가 있으니까 이재명도 적어도 뇌물을 몰라도 배임 혐의 공동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법적 판단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할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측근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볼 텐데 일단 전제로만 놓고 보면 그냥 유동규 씨가 그냥 할 때 막 추진력이 일을 잘하네. 그래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볼 때 당신 이거 해라고 뭔가를 맡겼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런 큰 비리를 저질지는 몰랐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뭐 그렇게 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어쨌든 그것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능한 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큰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유동규가 그렇게 아주 비리를 저지른 나쁜 사람인데 당신이 그냥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임명권을 행사한 그런 정도의 무능한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관광공사 사장까지 앉혔으니까.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다만 유동규라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납득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관리 역량이 있어서 선거 때 보니까 조직 관리 역량이 있어서 이제 간부 직원으로 이제 임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인사권자로서 조직의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렸고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능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민간 합동 개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공공 환수한 것이 지난 20년 동안 토탈 다 해봐야 LH 통해서 국토부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1,7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 시장은 성남동 부동산 개발 사업만 통해 가지고 5,500억을 환수를 했어요. 무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공 환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자꾸 이제 대장동 사건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판박이 쌍둥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특히 식품연구원 부지였던 백현동의 아파트 분양 사건. 거기서 그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분이 7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걸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오늘 또 저희 유승민 캠프에서 얘기한 호텔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또 안태준 이사라고 하는 그 문학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이런 어떤
특정한 주변 인물들이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선거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의 중심의 핵심의 요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적 권한들을 남용하면서 행사한 이러한 사업의 형태들이 예. 어떤 다른 단체장에서 새로운 얘기를 나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백현동은 사실 그렇죠. 백현동은 원래 그 사업했던 시행하는 사람이 관련돼서 앞서 2010년인가요? 2008년인가 선대본부장을 했던 분이 사업에 도움을 줬다. 그런데 지분 25만 주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소송해서 70억 화해 권고가 법원에서 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확인 안 된 말씀까지 이제 다 하시는데 결론은 왜 뭐냐면- 확인을 다 해줬는데 아니,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다 났는데. 그러니까 그 백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재명 캠프에서 또 해명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 도처에서 사실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토건 카르텔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 탈법, 뇌물이 오가고 하는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이 특권 카르텔들이 있는데 추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좀 막아내고 어떤 제도 개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누가 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택이 이번 대선의 키워드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제는 오신환 의원님에서 제가 처음 물어봤으니까 맨 끝을 오신환 의원 끝내려고 했는데 새로운 또 의혹을 여기가 안 나왔던 대화가 안 됐던 의혹을 제가 어차피 또 반박을 해야 돼서 아니 아까 어쨌든, 말씀드린 그 얘기에서 대로 이게 끝냈습니다. 뭐 대장동 사건에서 촉발이 됐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가 시장 때 경기도지사 할 때 뭐든 했던 이런 부동산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그 구조적인 것이 거의 흡사하다. 판박이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성남 뭐 위례 사건에서도 일단 유동규 본부장만 해도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그렇습니다.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위례는 사실은 공공으로 했는데 적자가 났다라는 게 그래서 공공이 근데 많은 환수를 적자와 못했다. 흑자와의 문제는 예. 아니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측근 세력들이 해먹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위례만 하더라도 애초에 이 사업을 위례까지는 말씀하시면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할 게 아주 많거든요. 짧게.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13초 때는 드리겠습니다. 이익이 800억이었는데 400억, 300억, 150억을 줍니다. 예. 이 비율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줄죠. 그래서 대장동 사업을 고정이익 사전 확정 5,500을 하고서 사업을 진행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례의 경우 이제 이 지사의 얘기는 계속 비용을 부풀려서 돈이 안 되더라 예, 이 얘기였습니다. 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려서. 예,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 국감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정치권의 다른 얘기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